자, 3단원 논리로 만든 글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금 제시된 바와 같이 논증 방식을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을 읽는다 하나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를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담은 글을 쓴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논증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 논증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논증은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판단이 참이라는 것의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있는데요. 논증의 대표적인 방식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비 논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내세우는 걸 말하고요. 근거는 주장과 견해를 뒷받침하는 말이나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은 어떤 판단이 진실인 경우에 그 판단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고 주장과 근거가 긴밀히 연결될 때 타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의문인데, 건의문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이나 의견을 적은 글인데요. 개인 또는 집단의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드러납니다. 효과적인 전략. 구체적인 전략 내용은 나중에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109쪽에 보면 만화가 나오는데, 만화의 상황은 딸의 주장과 엄마의 반응으로 나와 있는데요. 딸의 주장은 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용돈을 올려달라는 주장만 제시하자 엄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러 친구들도 용돈이 올랐다고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니까 엄마가 이를 받아들였죠. 엄마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화의 상황은 주장을 제시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주장하는 글에 사용된 논증 구조와 논증 방식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논증 구조와 논증 방식.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단원 1 논증의 이해에서는 이제 학습 목표가 논증의 개념과 논증 방식 이해하기, 글에 쓰인 논증 방식 파악하기, 요 두 가지를 지금 배워보려고 하고요. 읽기에서는 논증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논증 방식을 파악한다. 자, 이제 소단원 1 논증에 의해서 이제 논증에 대한 자세한 개념과 요건이 나옵니다. 논증을 보면 논증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본 논증을 간단하게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 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좀 더 자세하죠.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논증입니다. 논증. 이 논증의 개념을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이 별표를 꼭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논증이 성립을 하려면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타당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타당. 타당이 무엇인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논증 방식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비 논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연역 논증입니다. 이 연역 논증은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역 논증. 이 연역 논증은 요 연자하고 역자를 잘 보시고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이에요. 근데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연역에 보면은 이 두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일반적인 원리 이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끌어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옵니다. 이게 연역 논증이죠. 이 앞에서 봤던 연역 논증은 얘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교과서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13쪽 예를 한번 보시고, 자, 이 연역 논증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연역 논증은 근거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진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진리가 사실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죠. 그래서 하지만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발견해내기가 어렵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가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연역 논증은 개별 사실에 관한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귀납 논증인데요. 귀납 논증. 이 귀납 논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요 귀납 논증의 요 맨 앞자리를 보세요. 기억으로 시작하죠. 귀납 논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귀납 논증을 보면 기억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 뜻도 보면 기억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귀납 논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끌어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사례 1, 2, 3, 4, 더 있겠죠. 이런 사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아마 이럴 것이라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사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이런 귀납 논증의 특성은 자연과학 법칙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우리 과학을 보면 여러 가지 예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을 해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과학 법칙을 세울 때 유용한데 개별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발견해내고 그게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외가 발견되면
결론이 부정돼서 논리가 무너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결론이 제시가 돼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비논증. 유비논증의 개념과 특성인데요. 유비논증은 두 대상의 몇 가지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나머지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입니다. 이 유비란 말이 서로 맞대어 비교한다 혹은 이 둘을 맞대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비논증도 어떤 뜻이 되는 거겠습니까? 두 대상의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나머지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두 대상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대상 간의 유사성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적절한가에 따라서 논증의 타당성이 결정이 되겠죠.